자, 알터 테이블. 자, 테이블을 만든 상태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락처라는 속성을 새로이 추가를 해볼게요. 자, 알터 테이블. 자, 학과라는 테이블에서 구조를 변경해라. 자, 어떻게 변경할까? add 더해줘라. 무엇을? 연락처라는 속성을 더해줘라. 새롭게 추가를 해라. 그때 속성의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는 이렇게 줘라.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과명이라는 속성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울 때는 alter 테이블 학과 드랍이라고 주면 됩니다. 드랍. 자, 학과명 지워라. 그러면은 결과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드랍 테이블 말씀을 드릴 건데 아주 중요한 캐스케이드라는 것이 나와요. 잘 들으십시오. 자, 제가 이전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자, 이 뒷부분에 이런 옵션이 없었죠. 그냥 드랍 테이블에서 제가 지웠잖아요. 그죠? 근데 드랍 테이블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게 학과라는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 뭐 수강이라고 할까요? 수강 테이블이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이 별도 독립적인 상태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때는 그때 테이블이 한 개만 존재했었죠. 그때는 드랍할 때 관계없습니다. 지울 때 상관없는데 서로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상위 테이블이고 이게 하위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그럼 상위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하위 테이블에 포린 키, 외래 키로 전이가 되면서 하위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외래 키는 상위 테이블의 기본 키와 동일하거나 늘 값을 가져야 돼요. 동일하거나 늘 값을 가져야 됩니다. 값을 가지지 않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값을 가지려면은 여기 만일 A001이라고 입력을 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A001이라는 학과가 여기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지 않죠. 그죠? 자, A001이라는 학과가 존재해야만 하위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조 무결성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학과라는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참조하고 있는데 지워버리면은 하위 테이블, 수강 테이블 입장에서는 근본이 없어져 버려요. 상위 테이블이 없어지잖아요. 부모 테이블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A001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삭제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관계 형성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제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캐스케이드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리스트릭으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를 하게 되면은 만일 학과를 캐스케이드해서 삭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학과를 참조하는 테이블도 같이 지워져요. 같이 지워지고요. 자, 리스트릭을 하게 되면은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을 경우, 자, 지금 현재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죠? 그때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드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학과라는 테이블 자체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기 때도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캐스케이드를 주게 되면 참조하는 테이블을 연쇄적으로 제거한다. 연쇄적으로 제거를 해버려서 아예 상위 테이블, 하위 테이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참조 무결성에 위배될 거리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리스트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조하고 있으니까 아예 지우지 마란 얘기예요. 테이블 지우지 마라. 그래도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지 않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자, 그 캐스케이드라든지 리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략하는 경우에,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동 설정되는 거고, 만일 캐스케이드라고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은 리스트릭 옵션을 준 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딜리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업데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옵션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캐스케이드, 리스트릭, 똑같습니다. 자, 이게 학과고, 이게 뭐 수강이다. 자, A001, A라는 값. 그러면은 여기에 A001이 기본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과 정보가 있습니다. 만일 학과 테이블에 있는 A001을 딜리트 하겠다. 딜리트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요? 하위 테이블에서 어떻게 참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지워버리면은 수강 테이블에서는 A001이 참조할 수 있는 근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조 무결성이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A001 자체, 학과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수강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삭제할 때도 캐스케이드 혹은 리스트릭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를 주게 되면은 학과가 지워지면은 이 학과를 수강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지워져요. 같이 연쇄적으로. 리스트릭을 주게 되면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001을 A002로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캐스케이드라고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A001로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K002로 바뀌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테이블 자체를 지운다든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도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 옵션이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DDL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DML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insert into.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값을 넣어라. 어떻게? 김길현, 정보, 남구, 100이라고 넣어라. 자, 현재 create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요렇게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때 1번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값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insert into.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이름하고 수강료 속성만 값을 줘라. 이름하고 수강료 속성 값만 줘라. 그때 값은 이상인 120이다. 자, 이게 2번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속성만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insert into 정보 수강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자, insert into를 하는데, 자, 정보 수강생이라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름이죠, 그죠? 자, 새로운 정보 수강생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때 이름, 과목, 수강료라는 속성, 거기다가 값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름, 과목, 수강료, 속성에다 값을 넣는데, 어디서 값을 가져와서 넣느냐 하면은, select from where를 써서, 기존의 수강생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select를 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자, from 수강생 테이블에서 조건이 주소가 남구이더라. 자, 남구일 때는 해당 사항이 여기가 있네요. 그때의 이름과 과목 수강료, 이름, 과목, 수강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장된 인설트문을 명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delet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ete from 수강생 테이블에서 지워라. 무엇을? where 조건이 나오네요. 과목이 사무일 때. 자, 보시면 수강생 테이블에서 과목이 사무죠. 자, 이것만 지운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지우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delete from 수강생 모든 튜플을 지워라. 그럼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자, delete는 튜플을 삭제하는 명령어고, 테이블은 드랍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update. 자, update set.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update set. 자, update에서 새롭게 세팅을 해라. 수강생 테이블을, 조건은 이름이 최영이더라. 자, 최영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튜플에서, 그때 과목을 3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update set.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조건을 과목이 워드일 때, 워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과목이 워드일 때, 그 워드에 수강료를, 자, 요렇게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등호가 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대입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입하라. 자, 이게 우변이고, 좌변이죠. 자, 우변의 값을 계산을 해서 좌변에 대입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수강료에다가 현재 수강료에다가 이거는 현재 수강료가 되는 거예요. 현재 수강료. 자, 워드의 현재 수강료가 50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10을 하란 얘기예요. 플러스 10 해서 60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서 다시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수강료를 인상을 하란 얘기잖아요. 워드라는 과목에 수강료를 인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 있는 값에다가 10만원 더 인상을 하겠다. 그럼 플러스 10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selec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from이 기본 형태고요. select 다음에는 속성이 옵니다. 속성. 그 다음 from 다음에는 테이블이 오고요. where 조건이 오고요. 자, where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elect from, select from, select from, select from은 기본적으로 와야 됩니다. select와 from 사이에는 속성이 들어오는데 아스트릭 마크를 주게 되면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from 다음에 테이블 오죠. 수강생 테이블에서 모든 속성을 검색하라. 자, 현재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검색 결과가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똑같은 표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속성을 가져오는데 수강생.asterisk. 자, 이게 테이블 이름이에요. 테이블 이름. 속성 이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수강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의 뜻이지 않습니까? 같고요. 자, 이름, 과목, 주소, 수강료. 이름, 과목, 주소, 수강료. 결과는 같죠. 자, 수강생.이름. 자, 수강생.이름 이렇게 줘도 되고, 수강생.과목, 수강생.주소, 수강생. 수강료. 속성 이름을 그대로 주는 거나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select from 수강생 테이블에서 과목 속성을 검색을 하는데 옵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distinct. 자, distinct는 중복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과목을 select를 하잖아요. 그죠? 과목을 셀렉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만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정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중복을 제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distinct를 쓰게 되면 돼요. distinct를 쓰게 되면 정보가 제거되고 한 번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distinct는 중복을 제거한다. 자, select asterisk from 수강생 where 조건이 과목이 정보다. 자, 정보. 자, 모든 속성.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이 커말 또는 오와 또는이죠. 과목이 워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커말을 듣는 수강생, 워드를 듣는 수강생이 누구인지를 뽑고 싶다. 데이터를 뽑고 싶다. 그러면 오아를 쓰게 됩니다. 오아를 쓰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결과가 과목이 커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과목이 워드.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조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름이 like 김 %.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이름 속성이 like 김 %라는 얘기인데, 자, 이름 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김 %라는 얘기는 김으로 시작하는 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으로 시작하는 값.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듀플이. 자, 그 다음 between 수강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between 30 and 90. 30에서 90. 30 이상 90 이하인 수강료가 그때 조건에 맞는 것을 검색을 해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과목이 is null. is null이란 것은 널 값이 아닌 거. 자, 과목에서 널 값이 아닌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널인 거죠. is null이니까 널인 거. 그래서 널인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결과가 이제 selec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이 널인 모든 튜플을 검색하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물론 이렇게 검색을 줄 수도 있겠죠. is not null.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not null, 그러니까 널 값을 가지지 않는 값들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과목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not null이다, is null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에이트문에도 비슷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문은 뭡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정의할 때 쓰는 거죠. 테이블을 정의할 때 속성도 정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속성의 값을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정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not null이라고 했잖아요. not null. 기억나십니까? not null. 맞아요? not null이라고 줬는데 select문을 쓸 때는 is not null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is가 select문을 쓸 때는 is가 들어가야 되고 create문에서는 is가 빠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자, select문의 확장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distinct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검색 결과에서 중복을 배제한다. create문에서 unique하고 비슷한데 구분을 하셔야 돼요. create문에서 속성을 정의할 때 unique이라고 주면은 중복하지 마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뜻하고 비슷한데 select를 쓸 때 distinct를 쓰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group by라는 게 있어요. group by, having, order by, ascending, descending,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자, group by는 그룹별 검색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해서 수강생 수를 알고 싶다. 이런 경우 있겠죠. 자, 과목, 수강생 ID, 이렇게 했을 때, 과목이 정보처리, ID A, 정보처리, ID B, 뭐, 정보처리 필기. 자, 이것은 뭐 필기로 할게요. 이것도 필기, 이건 사무자동화 필기, C라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해서 등록한 학생들, ID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정보처리 필기만 총 건수, 수강생 수를 알고 싶다라는 그룹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룹 처리.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과목이 정보처리 필기일 때 그때 튜플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합계를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런 그룹 처리를 할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쓰게 되면은 그룹별 검색이 가능해요. 자, 오더 바이는 이제 정렬하는 겁니다. 정렬.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 A에서 Z까지, 뭐 기억에서 히읗까지, 뭐 1번에서 뭐 그 9번까지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더 바이는 두 가지가 있죠. 어센딩이 있고 디센딩이 있어요.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되겠죠. 자, 그룹 함수에는 카운트, 자, 건수를 계산하는 게 있고요. 카운트, 자, 에버리지, 평균 나타내는 게 있고요. sum, 합계고요.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elect, from, where. 자, 이게 기본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 형태에서, 그 수행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from입니다. from. 이게 첫 번째예요. 일단 수강생 테이블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자,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자, where. 자, 과목이 정보다. 과목이 정보. 자, 이 두 개의 튜플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속성들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뒤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order by. 정렬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검색을 할 때, 이것을 그대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기준해서 descending, 내림차순 정렬하는 얘기예요. 내림차순. 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길현, 남기욱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일 김길현이 먼저 나오고 남기욱이 뒤에 나온다면 이건 뭐예요? 오름차순이죠. 기억에서 니은이 되었기 때문에. 자, 오름차순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이게 오름차순이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오름차순이에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오름차순이지만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기욱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길현. 자, 니은이 먼저 나오고 기억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림차순이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과목. count as 수강생 수.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잘 잘라보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자를게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from.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그 다음 where. 조건이 수강료가 100 이상. 수강료가 100 이상. 자, 세 개의 튜플만 이제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처리할 대상이 정해졌죠. 그 다음 그룹 바이 보는 거예요. 자, 과목을 그룹화해라. 과목을 그룹하라. 자, 그럼 과목을 그룹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두 개 있고 커말이 하나 있네요. 그죠? 정보와 커말 그룹을 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해빙은 뭐냐면요. 그룹 바이하고 짝꿍입니다. 짝꿍. 이 그룹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룹에 대한 조건. 자, where는 뭡니까? select에 대한 조건이죠. 맞습니까? 자, 그룹 바이는, 이제, 해빙은 그룹 바이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 그때의 조건이 뭐냐면, count, 건수다. 건수가 2건 이상.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건수가 2건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그룹 바 했는 게 지금 정보가 있고, 그 다음 커말이 있는데, 정보는 현재 몇 건이에요? 2건이고, 커말이 몇 건입니까? 1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커말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셀렉트하는. 여기서 해빙 조건을 줬을 때, 카운트, 2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건 이상인 튜플들만 그룹화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이렇게 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죠? 그 다음, 과목을 셀렉트하라. 자, 과목은 이제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 셀렉트 해야 될 게 수강생 수를 셀렉트하라. 자, 근데 수강생 수라는 것은 없었죠, 그죠? 새로 만들어주는데 여기 들어가는 값을 무엇으로 할 거냐? 카운트 해라, 카운트. 건수를 넣어라. 건수가 얼마요? 2건이잖아요.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겁니다. 2가. 자, 뒤에 또 설명드릴 기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SQL의 수행 순서입니다. 이렇게 복잡할 때는 수행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자,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이 뭡니까? 합집합이죠. 합집합. 합치는 거죠. 자,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자, select asterisk from 수강생. 자, 그리고 정연 이렇게 셀렉트를 하면은 두 개의 결과를 그대로 유니온 합치면 되겠죠. 자, 합칠 때 주의할 것은 뭡니까? 중복 없이 합치는 거예요. 그죠? 자, 병합 검색을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 제거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중복이 되죠? 김길현. 여기 중복되죠. 그죠? 그 다음 남기욱. 중복되죠. 최영이 중복되네요. 자, 이런 값들은 한 번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길현, 이상인, 남기욱, 최영이, 김상현 오고, 그 다음 중복 제거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 가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관계대수를 SQL로 변환하기. 자, 관계대수를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으면은 이것을 SQL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자, 파이 들어가죠. 파이는 뭡니까? P 생각하시면 되죠. P, 세로, 속성을 검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뭡니까? 시그마 S 생각하시면 되죠. S, 행이죠. 행, 튜플. 자, 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 안을 먼저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학생 테이블. 그러면은 SQL에서는 from 학생 하면 되겠죠. from 학생. 학과가 컴퓨터다. 이게 뭡니까? 조건이죠. where, 조건, 학과가 컴퓨터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그마는 조건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에 넣어주시면 되고, 자, 파이, 그때의 이름과 학년 속성을 검색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셀렉트, 이름, 학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관계대수를 SQL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필기 때도 한 번씩 나오지만 실기 때도 중요합니다, 이거.